안녕하세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국가직 7개년 OX 특강 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앞에 있어서 답에서 탁 이제 갈랐는데 보통은 긴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잘라서 가는 거고요. 1단원, 2단원은 잘라서 갈 거고 3단원, 4단원, 5단원 이제 한방 탕탕탕 갈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다 풀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한번 갈게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우리 카페에 이제 올라가 있고요. 카페에 꼭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풀 버전, 깨끗한 버전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내용 설명도 원한다. 그리고 우리 7급 선지뿐만 아니라 9급 선지다. 요 해당되는 내용에 그 다음에 우리 7급 선지까지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공단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들 이거 지방제 때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니까 또 여러 가지 공부에 도움 되시고요. 요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공익이 잘 나온 이유는 이 본질에 대한 학설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OX로 넘어갈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거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정설이 아니라 무슨 설요? 실체설이 됩니다. 실체설. 실체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을 누가 정해요? 엘리트가 정합니다. 국가는 엘리트가 정하니까 우리 공익을 중시할까요? 사익을 중시할까요? 공익을 더 중시한다고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전체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7번 갑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설이에요? 과정설에 대한 선지 되겠습니다. 무슨 설? 과정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이렇게 나오면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얘들이 상호작용의 산물을 공익으로 본다. 그러면 과정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갑니다.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O예요? X예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위에 나왔죠? X 되겠습니다. 무슨 설이에요? 과정설이에요. 그래서 요 선지를 보면 여기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여기는 또 나오죠.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이렇게 사익 간의 타협, 요 내용이 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선지에 익숙하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제 29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공익의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플라톤과 루소가 있다. 이 선지도 여러 번 나오는 선지거든요.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실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질론적. 그러니까 공익이란 게 있다, 딱 정의란 게 있다, 본질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플라톤, 루소 같은 경우는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본질론자들이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O예요? X예요? 이거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익 실체설이요, 사익의 합 넘는 공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설? 실체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되는 본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O 되겠습니다. 요건 O입니다. 자, 공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익이 크면 당연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 자체가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요 선지를 좀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벤담, 우리 5-4보다는 전체가 9보다는 1-9, 10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적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 되겠습니다. 오늘 동그라미 쳐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갑니다.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때 이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여러분, 국가공법 1조와 공무원 헌장을 나누는데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국가공무법이 없는 거고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단지 사익이야, 부산물이 아닌 목적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정의할게요. 여러분,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에 우리 정의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롤즈만 잘 하시면 되죠. 룰루랄랄,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비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 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O예요? X예요? 요거 X입니다. 왜 X일까요? 자, 숨은 그림 찾기 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롤스는 원초적 자연 상태, 무지의 배일 하에서 내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으로 봐요. 비합리적이 아니라 뭐다? 합리적으로 봅니다. 인간들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고 도출하죠. 최소 국대 원리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5번 갑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현저한 불평등을 위해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요거 O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롤스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는 뭐냐면 1 더하기 9는 10이라는 정책이 있고요. 5 더하기 4는 9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무조건 이걸 강조해요. 하지만 롤스는 아니야. 너무 불평등한 경우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를 강조하는 게 롤스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되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대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돼요. 근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적게 받는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X입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자유 플러스 평등,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가 아니고 또 평등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다 비판을 받는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이론 챕터 4파트인데요. 행정의 접근 방법, 행정이론의 전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38번째 OX 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 변수로 규정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행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한번 갑니다.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여러분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는데 툴민의 논변적,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논변하시오. 여기 변호사 측 논변하시오. 검사 측 논변하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과정을 강조해요. 그러면 이 뒤에 건 뭔데?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이건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접근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실증주의는 이렇게 법칙 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툴민의 논변은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론, 공공선택론, 신행정학, 뉴 거버넌스 순으로 행정학 이론이 등장하였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론 다음에 이제 우리 60년대 말 이제 신행정학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론 쪽 나오는 거고 정부 실패 현상을 분석하려고 그 다음에 뉴 가버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맞죠? 그 다음에 생태론, 체제론, 그 다음에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행정학, 그 다음에 현상학, 신제도주의, 공공선택론, NPM, 뉴가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그 다음에 최근의 행동경제학까지 순서까지 머릿속에 다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우리 고전적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론은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O예요? X예요? 자, 행정관리는 정치는 국가의 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이다. 오케이.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견해예요? 굿노. 자, 국가의 의지를 잘 알겠느냐? 굿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정치는 행정은 이를 관리, 실천하는 관리한다. 정치 행정을 차이를 분명히 한다. 정치 행정 이온노죠. 굿노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선지 잘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테일러는 인간관계론에서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한다. O, X, 이건 X 되겠습니다. 뭐예요? 우리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간관계론 O, 과학적 관리론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 되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에 의해 결정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제였고요. 여러분 하버드 나왔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사용한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Y.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론이에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X이론지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를 포스트컵을 제시하였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 아니가 누구? 귤릭. 행정관리론자 중에 귤릭이라는 학자가 포스트컵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테론, 사이먼의 행테론, 그 다음에 왈도의 신행정학. 항상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제 이 내용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거는 X입니다. Y, X예요. 한번 보세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반해요? 여러분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사실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했다. 가치의 문제는 신행정학이죠. 신행정학은 살먼을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누굴로 바꾸셔야 돼요? 사이먼이 아니라 누구? 왈도입니다. 왈도. 왈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이먼의 행태론이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49번 한번 갑니다. 신행정론은 실중지적 방법을 지향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요거는 X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판했습니다. 지향이 아니라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행태론이거든요. 요거를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신행정학은 고객 중심의 행정이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O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고객 중심 행정은 신행정학도 그렇고 NPM도 그렇고 공통적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약자를 한번 보기 시작한 거죠. 약자를 본다. 신행정학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O예요? X예요? 이건 X입니다. 뭐를 강조한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형평성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공선택론하고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7급이 사랑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요즘 저희들 9급 문제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올리면 되겠죠. 공공선택론은 52번입니다.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타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거는 X 되겠습니다. Y, X예요. 얘는 어떤 인간이에요? 우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타적 인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요? 경제적이고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라고 봅니다. 이기적, 합리적 존재, 그 경제학적 존재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53번 되겠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다. 이건 뭐냐면 사전 비용, 사후 비용이에요. 우리 당사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사전 비용이고요.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은 사후 비용이거든요. 거래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거래 비용으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된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54번 되겠습니다. 대리인으로는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예요, X예요. 이건 O 되겠습니다. 딩동딩동. 그래서 우리 도덕적 개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은 기본적으로 역선택하는 거고요. 이 대리인은 도덕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7급 선지에 저희가 또 추가로 했는 선지 완편된 강의를 보면 이렇게 또 선지가 또 나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공단기 듣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좀 봐두시고요.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이런 7급이나 이런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 풀 때 선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적 규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건 X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제도주의에서 그래.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는 이렇게 했죠. 공식적인 제도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제도주의가 되면서 이 제도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비공식적 규범도. 얘도 영향 미치고 얘도 얘한테 영향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X라고 하시면 돼요. 자, NPM과 New Governance, 그 다음에 NPS에 대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로는 민간과 공공 부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권을 중시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시민권을 강조한다. 이거는 뭐냐면 신공공관리론이나 여기 대척점에 있는 신공공서비스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NPM은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에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딱 선지 바꿔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갑니다. NPM은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O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오로지 돈만 보시면 돼요. 기업가적 재량권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료는 민족 책임성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도 갈등으로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좀 어렵다. O 되겠습니다. 자, NPM은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능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NPM은 자 이겁니다. 고객 중심 행정을 하는데 고객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관료주도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능동적 아니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60번 되겠습니다. NPM은 정책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X 되겠습니다. 자,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봉사이다. X예요. 뭐예요? 방향잡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잡기. NPM 방향잡기, 뉴 거버넌스 방향잡기, 근데 NPS가 봉사하기. 요게 봉사예요. 두 개는 방향잡기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6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시죠. 신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OX예요. X입니다. 공동체주의 같으면 뉴 거버넌스고요. 우리 신공공관리론은 뭐예요? 신자유주의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건 뭐라고요? 신자유주의다.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다. 신뢰는 뉴 거버넌스고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효율성, 능률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을 강조한다. 신뢰는 누구? 뉴 거버넌스라고 하시면 돼요.
뉴 가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다. 아니지요. 뭐요? 네트워크이다 라고 하시면 연계망 혹은 다른 말로 네트워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신공공관리론이고요. 자 갑니다. 신공공 서비스를 해서 정부 역할은 방향 잡게 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X 잠깐만요. X. 여러분 이것도 역시 X 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봉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NPM 방향 잡기, 뉴가머스 방향 잡기, NPS 봉사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신공공 서비스로 해서 책임성이란 단순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책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없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건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신공공 서비스로 바꿀게요.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책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되겠습니다. 자, NPS에서 신공공 서비스로 해서 생산성보다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가머넌스도 결국 다 포함하는 개념이요. 사람의 가치를 부여한다. 인본주의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공공 서비스로 해서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는 NP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담론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담론의 결과물. 오케이? 수단이 아니다. 목표다. 담론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8번까지 1단원에 대한 국가직 7개년의 OX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2단원, 3단원도 할 건데요. 2단원도 두 번 잘라갈 건데요. 여러분들 꼭 이 OX를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인역천은 선지들이 돌고 돌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 자, 우리 맨날 두 배 행복하면 이제 실전에서 OX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단계 생존을 가르치는 김비대였습니다. 좋은 습관이 학교로 인도한다. 매일매일 저와 함께 유튜브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성적이 싹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주일 정도 단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전에 올라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